여러분, 중국이요 190조 원의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에 이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금일에는 이 화장품주 안에서도 중국 이 관련해서의 매출 비중이라던가 이 법인에서의 비중이 높았던 종목군들로 인해서 상승이 보여진 바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도 이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인가라는 점인데, 자, 중국의 의존도를 현재 버리고 있었던, 낮추고 있었던 한국 화장품주들, 이에 다른 국가에서의 움직임이 더욱더 집중됐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중국 부양 정책이, 경기 부양 정책이 어떠한 이점을 이 화장품 주들에게 가져다 줄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시장에서는요, 이 경기 부양 정책이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이 상승하기로는 어렵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금방 꺼질 만한 모멘텀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전 화장품주에는 더 큰 이 호재에 앞으로 추가되는 호재성을 더해주는 이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오늘 이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영상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부진에 중국이 190조 원을 풉니다. 현재 중국이 침체에 빠진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통화 완화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고 하는데, 이 디프레이션 공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이 침체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주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들 때문에 금일 이 중국 관련해서의 기업들, 그리고 중국 때문에 실적에 부진을 겪었던 기업들이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데, 왜냐하면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들이 이 광군제나 중국에서의 의존도를 버리고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비중국향의 움직임, 아마존 프라임데이 등의 이벤트로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화장품 수출에서도요, 현재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의 비중은 커지지만 중국에서의 비중은 작아지고 있는 시점. 하지만 전반적으로 2020년 이후에는 22년 이후에는 수출액이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중국 비중보다 다른 국가에서의 이러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점을 더욱더 이 업황의 호조와 업황에 관련된 이 주 상승 모멘텀의 포커스로 맞춰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시점 안에서도 그래도 지켜볼 만한 부분은요, 2023년이나 2024년 전체적으로 중국이 상반기에 매출이나 수출액에서의 1등을 차지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서의 수출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한국 화장품들이 이 중국 1위의 자리를 지켜내가고 있는 이 중국에서 회복세를 보여준다면 저는 추가적인 이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아모레퍼시픽 주요 기업이죠. 현재 중국에서의 이 중국 법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매출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로 인한 영업이익에서의 손해가, 그리고 미미한 이러한 영업이익의 증가로 인해서 어닝 쇼크다라는 의견들 때문에 주가는 갭하락을 했던 흐름까지 가져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이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고 코스닥스를 편입함에 따라서 3분기에는 가성비 제품군이나 이 미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올라간다는 점이 이 하반기에 더욱더 남아 있다라는 점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하지만 LG생활건강도요, 현재 한국 다음으로는 이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이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컸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이 상승에서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코스맥스는 현재 다른 해외 법인들, 그리고 국내 법인보다 이 중국에서의 법인의 흐름이 계속 부진하고 이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 3분기 실적에서도 중국의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흐름을 계속 가져간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요, 앞으로 2024년 4분기에는 조금 더 메꿔질 가능성은 있고 25년에는 나아질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내 해외 법인과 그리고 미국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법인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이러한 실적이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더 추가적인 이점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도 국내 다음으로 이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큰 편이고, 매출액 부분은 점점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 매출 비중이 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에서의 회복세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여진다면 현대 바이오랜드 또한 이 부분에서의 이슈를 가져갈 것으로, 모멘텀을 가져갈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요, 이 알리바바 쪽으로의 화장품 유통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내에서의 매출 비중이 현재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이 국내 알리바바나 이 징동닷컴 일자 벤더로서 오늘 이 이슈로서의 상승세를 보여준 바 있다시피 계속해서 이 상승이나 그리고 실적의 이 흐름을 상승세로 바꿔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2분기 실적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개파락, 1분기에서 상승의 그 실적에 기대감에 쌓아왔던 이러한 기대성의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실망 매물이 빠져나오면서 이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제로로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모습 안에서 점차적으로 주가가 회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스의 실적 편입이 주로 나타나는 실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 중국에서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기와 이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이 회복의 구간에 나타내면서 추가적인 이득으로 나타낼 점도 있다라는 점 계속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상에서도 LG생활건강은 다른 업종들과 달리 이 계속해서 하락의 흐름으로 이 매물대 부근에서의 미미한 흐름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 고가 브랜드들을 계속 주력 상품으로 내놓고 이 부분에서의 고집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줬던 기업이긴 하지만 LG생활건강 하반기에는 다른 관점으로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이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외에 이제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대표 OEM, ODM 기업으로서 하반기에도 주도할 이 화장품 분야에서의 이 사업 분야로도 보이고 있고, 또 매출액에서는 크게 상승세를 보여준 바 있지만 영업이익, 중국에서의 법인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우려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된 모습으로 이 실적 성장이나 외형 성장,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해서 주가가 과도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이점,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의 움직임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 중국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한 이슈는 중국 법인에 대한 실적을 메꿔주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구간으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적 개선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스가 3분기에 편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코스닥스는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계속 상위권에 다른 라네즈나 에뛰드나 그리고 코스닥스가 상위권에 랭킹을 하면서 하반기에 더욱더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반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남겨져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매출이 반영이 되는 코스닥스의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 그로 인해서 2024년의 이 흐름보다 2024년 이제 5년의 흐름으로 지켜봤을 때 전체적으로 본업, 국내, 해외, 중국 외의 국가에서의 이러한 이제 연평균 성장률도 계속 나타나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아무래도 이 다른 소비 트렌드와는 다르게 가성비 제품군들보다는 고가의 프리미엄 라인을 고집했던 움직임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현재 아모레나 LG생활건강이 초저가 다이소로의 움직임들까지 가성비 제품군들을 내놓는 모습들까지 보여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국내에서의 매출 성장과 이 개선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하반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LG생활건강의 케어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이소 온라인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시점에 추가적으로도 다른 제품군들을 선보일 예정으로 나타나 있어서 LG생활건강이
지금까지의 경영 정책을 어느 정도 바꿔가면서 이 흐름을 3분기, 하반기부터는 바꿔가고 있다라는 점을 더욱더 기대로서 가져가면서 중국에서의 흐름까지 회복 구간에 나타나면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 호전을 계속 보였던 이 LG생활건강의 브랜드들 또한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맥스 또한요, 이 중국에서의 법인이 계속 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향후 영업이익별 추이나 전망은요,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 해외 법인에서의 성장성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경기 부양 정책으로 부진한 중국에서의 흐름이 메꿔지는 이 부분은 더욱더 실적 개선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은 단기적이나 장기적이나 화장품 종목에는요, 수출이나 국가별 점유율에 현재 호재에 더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러한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의 이슈로서만 가는 이 물량에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의 이 화장품 업종들이 더욱더 회복되는 구간, 이 미국 외에 이 중국에서의 의존도를 낮췄던 그 흐름을 회복시키는 구간으로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소비 트렌드는 미국으로 많이 맞춰져 있고 중국 외 국가로 많이 맞춰져 있다. 이 부분에서도 성공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추가적인 중국에서의 회복 구간도 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중국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화장품 훈풍에 대해서 이 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관련 종목군들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화장품 업종에 더욱더 관심 있으신 이 주주님들은요, 이러한 정보들로 또 구체적인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봐주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